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방송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해드렸던 이 총 7번의 두 자릿수 연승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저의 증거 내용들 숲TV 방송국에다가 제가 하나하나 링크 따서 모두 게시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만 제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링크 아무거나 하나 누르셔서 당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두 투명하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 댓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membership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또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야간 구간에서 우리가 승부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야간 중승부를, 정말 야간 승부는 좀 자주 보는 편이긴 한데, 이 6월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야간 승부를 한 번도 안 봤죠. 계속 주간 승부만 보다가 야간 승부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이제 거의 열흘 만에 오늘 야간 승부를 보게 되겠고,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계속 찾던 이 경기들이 드디어 오늘 두 경기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요 두 경기를 축 잡고 돌려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번 달이었죠. 5월에는 우리가 야간 승부 구간 초에, 5월 초에 딱 4번, 이렇게 4번을 6일 만에 또 싹 다 또 적중해주는 또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야간 구간 필라델피아와 벨기에, 와 근데 둘 다 좀 빡빡하긴 했어요. 그죠? 뭔가 푸근한 느낌 아니고 빡빡하긴 했는데, 그래도 단 한 조합씩 드리는 이 주력 몰빵 6연승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축구 구간은 우리가 또 12배짜리 고배동 갖고 와준 만큼 오늘도 제가 축구 조합 역시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고배당에서도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티모어와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포비치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1승 4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깁슨 롱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7점대인데, 자,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최근의 흐름이 좀 상반됩니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운드의 힘보다는 조금 더 타격의 힘들, 요런 젊은 팀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성과를 내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좀 유독 마운드의 힘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경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불펜 값이 올라오더니 이 최근 볼티모어의 최강점이죠. 불펜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메이저리그 분석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한 주 정도, 지난주 한정이긴 하지만 이게 방어율이 제로,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팀이 최근에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포비치가 하필이면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투수예요. 그만큼 이제 터져나갈 가능성도 많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이 선수가 2점대인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입니다. 이 선수의 문제점은 피장타가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 맞을 때 홈런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점인데, 어쨌든 포비치가 흔들렸을 때 빠르게 좀 불펜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는 거, 이게 볼티모어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즌 초반에는 캔자스시티와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워낙 좋은 선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운드전을 했던 디트로이트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또 은근히 공격력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인다라는 것들, 충분히 홈런 수치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선발 등판한 깁슨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또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뭐 불펜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요. 그리고 깁슨롱도 뭐 어쨌든 5이닝 정도는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또 투수기 때문에 뭐 물론 지표가 많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선발은 분명 디트로이트 깁슨롱이 앞서는 게 맞다라고 놓고 보겠고요. 불펜은 확실히 볼티모어가 낫습니다. 그리고 빠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장타값을 겸비하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이 포비치와의 어떤 상성이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에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2.5 구간은 프랜승을 좀 노려보고 싶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뭐 9.5로 다소 좀 높긴 합니다만 깁슨롱 같은 경우에도 전문 뭐 선발은 아닌 그런 최근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비치 같은 경우에도 워낙 홈 경기에서 불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랜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슬레이드 채코니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채코니 분명히 채코니라는 선수가 어디에서 선발 등판을 하는지를 형들한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코니가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은 4.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는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0점입니다. 10점. 10.4점대고요. POPS가 1.3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수치면은 뒤에 제가 후소를 해드릴 그 콜로라도 선발 투수 팜퀘스트라고 오늘 있는데 걔만큼이나 불안한 수치긴 하거든요. 그만큼 채코니가 오늘 경기에서 잘 던질 거라고 보기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OPS가 1.3이면은 이거는 선발 투수의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불안한 이유는 홈런을 많이 맞아서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홈런 수치가 경기당 3개 골이면은 이 선수가 평균적으로 뭐 5이닝, 6이닝 던진다고 놓고 봤을 때 한 번 나왔을 때 홈런을 2방씩은 맞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위험도가 따르는 선수는 분명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신시 선발 투수 이제 앤드류 에버트인데 앤드류 에버트가 이 원정 경기에서 POPS가 4할 때밖에 안 됩니다. 이번 시만 놓고 봐도 2승 1패에 5승 1패에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더 낮은 POPS를 보여주고 있고, 뭐 그만큼 웬만하면 장타를 잘 안 맞습니다. 홈 경기 한정으로 원정 경기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간에 장타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그런 타선이 좀 많은 그런 팀이고, 신시내티는 좀 팀 타격들 그리고 이제 발야구들 이렇게 득점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성들 고려해 보았을 때 신시내티가 타선적인 상성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채코니는 지금 이거 홈 경기 선발 등판시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표가 절대적이진 않겠죠. 오늘 그 구리아렌, 오릭스의 구리아렌 보면은 계속 교류전에 약하고 센트럴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쳐맞다가 오늘 홈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절대적인 지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분석가로서 표면적인 지금 찍혀있는 지표는 채코니가 오늘 신시내티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근데 채코니랑 앤드류 에버트가 맞붙는데 앤드류 에버트 쪽에다가 역배를 준지는 의문이에요. 다음에 이 경기 저는 신시내티 역배승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배나 프랜승은 저는 상당히 한번 접근해봐도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배인 게 이해가 좀 안 됐던 오늘 경기였어요. 이것도. 다음은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죠. 무지성 오버입니다. 진짜 이 희한해. 보스턴, 템파베이, 뭐 양키스, 토론토 얘네들은 어쨌든 이제 그 홈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서 홈에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맞붙는 이제 이 매치업들은 웬만하면 오바가 나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보스턴 오바랑 그러니까 보스턴 승 오바랑 필라델피아 승 오바를 원래 섞으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보스턴 오바 한 박스 드리고 보스턴 승에다가 필라델피아 오바 한 박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이제 보스턴 오바랑 필라델피아 승 박스를 갖고 왔겠죠. 그만큼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만큼 이 보스턴과 보스턴 홈 경기에서 템파베이와 맞붙었을 때 생각보다 좀 오바가 잘 난다라는 거. 그냥 무지성 오바 찍을게요 이거는. 다음 경기입니다. 뉴욕 매츠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그리핀 캐닝입니다. 6승 2패, 방어율 2.9점대고요. 그리핀 캐닝이 이제는 뭐 완벽하게 둥지를 찾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야 될 팀을 명확하게 이제 찾은 느낌입니다. 에인절스 있었을 때도 제가 그리핀 캐닝은 홈 경기에서 항상 갖고 가던 애였거든요. 그만큼 워낙 구위값도 좋고 홈 경기에서의 로케이션도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뉴욕 매치 오고 나서 지금 날개를 달았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 고어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2.8점대인데 얘도 지금 팀 잘못 갔죠. 예. 고어 같은 경우에도 이 워싱턴이라는 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오늘 이번에 마운드 좋은 팀, 뭐 디트로이트나 캔자스 시티에라도 좀 연결이 됐으면 지금 3승 5패가 아니라 한 6승 3패 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만큼 전적으로 좀 팀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리핀 캐닝 강점은 로케이션, 그러니까 공격적인 로케이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워싱턴이란 팀은 어쨌든 상대의 제구불안을 상대로 좀 비기닝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제 집중타를 때려내거나 좀 요런 이제 타격의 힘으로 최근에 이번 시즌 경기를 끌고 왔던 팀으로서 뭐 어쨌든 그리핀 캐닝이 조금 더 공격적인 데다가 홈 경기에선 제구가 흔들림도 없고요. 그리고 홈 어쨌든 그리핀 캐닝이라고 한다면 나름 그래도 적은 사이즈에서 게임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싱턴 선발 투수 고어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던져주고 있죠. 고어가 샌디에고 있었을 때도 항상 그때 샌디 선발이 워낙 단단했거든. 근데도 4호 선발로서 본인 역할들을 다 해주던 선수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번 시즌 워싱턴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7.5긴 하지만 어쨌든 언더 쪽 보면서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뉴욕 매치에 빠따가 좀 더 원정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뉴욕 매치 일반승. 다만 이 경기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매치 홈팀의 그 일반승과 그리고 원정팀의 프랜승이 모두 보이는 구간, 즉 승 1무가 보이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1점 아니면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지는 언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치 승과 워싱턴 프랜승 그리고 언더 세 구간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쓰실 분들은 요거 승 1무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와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가 노아 카메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0.8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야, 카메론도 진짜 이 캔자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히트 상품이죠. 제대로 좀 데리고 온 그런 느낌이고,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애틀랜타가 아니라 뉴욕 양키 선발 투수가 오늘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패, 방어율 1.7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양쪽 다 사실 선발의 사이즈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표가 많이 없고 그리고 표면적인 지표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WHIP가 0점대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안타율도 1할 때 꽤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노아 카메론의 또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주구종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어쨌든 어떤 이제 힘 좋은 타선을 상대를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불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맥스 프리드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가장 잘 던진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WHIP가 그렇게 많은 경기를 던졌음에도 0.9점대 밖에 되지가 않고요. 뭐 전반적인 대부분의 또 피안타율도 1할 때 머물러 있고, 홈런도 잘 맞지 않고, 피장타율도 3할 때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이닝도 잘 먹어주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또 9위로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캔자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루킹 삼진 비율이 많은 또 팀을 상대로는 더더욱 잘 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 그러면 선발 구간에서는 맥스 프리드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시다. 불펜 구간은 캔자스가 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선 구간인데 캔자스 시티가 두 가지의 약점이 좀 있죠. 첫 번째로는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약합니다. 빠따가. 두 번째로는 우투수보다 좌투수한테 약합니다. 오늘은 캔자스 홈에서 좌투수 프리드를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격감이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OP에서 좀 더 떨어지긴 하는데 희한하게 양키스가
좌투수만 왔다 하면은 뒤지게 두드려 팹니다. 그런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격적인 밸런스가 훌륭하게 양키스가 앞서는 경기다. 저는 이 경기 양키스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헨승에다가 오바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오바가 맥스 프리드가 좀 잘 던져버리면은 오바가 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맥스 프리드가 원정 등판했을 때 타격 지원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당일 패키지는 없나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6월 동안에는 당일 패키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나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같이 보실 분들 참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에 주간 교류전에서 6일 동안 5번, 5일을 먹었고 2번을 올킬을 냈는데 제가 셋째 날 한번 틀렸거든요. 퍼시픽 리그 셋째 날 마지막 경기 때 그때 한번 틀렸는데 그때 제가 당일 후원량이 가장 많았었어. 근데 하루 틀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받아보시는 거야. 심지어 제가 그 다음에 바로 3연승 꽂아드리고 일요일엔 올킬도 꽂아드렸는데 가장 구매율이 저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한 주 정도는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루 패키지를 안 하면 후원량 자체는 평소보다 더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 선발 투수건을 마이크 콜라스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3.9점대 4점대죠. 그냥 기록해주고 있고 토론토 선발 투수가 크리스 베싯입니다. 6승 3패와 방어율 3.5점대인데 양쪽 다 투수 상성이 상대팀 타선에게 좋아요. 마이크 콜라스는 존을 넓게 쓰기 때문에 토론토처럼 집중타나 또는 게스히팅, 존을 좁혀놓는 장타팀에게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리스 베싯의 강점은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고 포진 페이스트볼 자체가 그렇게 불안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인트루이스처럼 이렇게 직선 구종이 좀 의존하는 타격을 하는 팀에게는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킹 볼도 많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 구종 상성이 좋다라는 거. 양쪽 다 어쨌든 간에 뭐 투수 상성들이 좋은 상황에서 이제 마운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토론토가 워낙 타격값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경기는 이제 8.5점이 떨어졌을 때 언더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 있잖아요. 어쨌든 토론토 홈 경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저는 세인트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이크 콜라스가 홈 선발 등판할 때 웬만하면 역배 쪽으로 많이 챙겨가는 편이라서 세인트 역배 승에다가 프랜승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턴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뭐랄까요, 가장 좀 분석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경기. 잠깐만요. 그죠? 오늘 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제 방송에서 드디어 그런 채팅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마운드 경쟁력이 괜찮네요 라는 채팅을 제가 최근에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시카고 화이트삭스 한 5월 초부터 했을 거예요. 시카고 화삭이 승리하는 경우 그리고 역배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마운드 경쟁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삭은 지난 시즌부터 거의 뭐 사실 마운드가 전멸이었던 팀이었죠. 워낙 쓸 팀이 없어가지고 막 더블A 선수도 데리고 올라왔었던 팀이었고, 추가적으로 화이트삭스도 어쨌든 간에 이 빠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의 최다 연패 구간이었나? 23년도였나?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화삭이 좋은 게 나름 그래도 홈 경기에서 잘 던진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홈 승률이 원정 승률보다 좀 차이 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원정 경기죠.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서 이제 홈에서 좋았던 선수들이 보통 원정 가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고, 오늘 선발 등판하는 셰인 스미스도 제가 홈 경기에서 늘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셰인 스미스 2승 3패 방어율 2.45점대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뭐 4점대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스미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선수 또한 역시나 조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닝 히팅에서 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불펜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마운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컬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다 괜찮아요. 전부 다 되게 다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부 지표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볼들의 구종들의 뭐 구종 가치들이나 이런 게 크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얘도 불펜에서 선발로 건너온 선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공격적입니다. 피칭 자체가. 그래서 홈 경기 때 터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실제로 원정 경기 방어율이 아직까지 제로인데 물론 지표가 많진 않지만 홈 경기 방어율이 10점대입니다. 네, 그만큼 요 양 팀은 뭐 어쨌든 마운드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시카고 화이트 삭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화삭 역배 쪽이나 프랜승을 보겠지만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게임은 아니고 그리고 휴스턴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휴스턴 승 쪽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에 화이트삭스가 맥컬러스를 털어내려면 타격값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27위 최하위권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불펜도 최하위권 27위를 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정 경기에서 화이트삭스가 휴스턴을 잡아낸다는 건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셰인 스미스가 그러면 정말 미친 정도로 잘 던져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 값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휴스턴 승리에다가 저는 이건 아예 마힌승까지 보겠습니다. 휴스턴 일반승이 1.3배당인가 그럴 건데 배당 메리트가 사실 1마힌 가져가시고 1.8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맥컬러스도 그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도 괜찮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팀 대 팀의 대결에서 뭐 분석이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콜로라도랑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두 선발 투수를 이거는 정말 이 프리뷰를 해드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두 투수가 오늘 맞붙게 된다는 거. 원래 오늘 콜로라 선발 투수가 이제 카슨 팜퀘스트 선수가 올라오는데 원래 그때 뉴욕 매치전에서 원래 선발 등판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한번 밀려가지고 마르케스가 선발 등판하고 오늘로 밀려서 이제 팜퀘스트가 선발 등판하는데 자 팜퀘스트 성적 그때도 한번 프리뷰를 제가 해드렸지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에다가 방어율은 8.5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선수 좋지 못한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WHIP가 무려 1.8점대, 그러니까 이닝당 주자 출루를 1.8명 정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로 이것도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홈 경기 한정 POPS가 무려 1.4점대,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당 홈런, 피홈런도 2개씩 맞는다라는 건데 이 선수가 올라올 때마다 매 이닝당 2명 정도를 출루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평균적으로 한 4.5이닝 정도 던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홈런 하나 맞고 내려간다라는 건데 꼭 올라왔을 때 주자 2명 출루시켜놓고 홈런 한 방 맞고 또는 안타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POP에서 거의 뭐 1.4점대면은 적어도 1루타니면 2루타는 무조건 나와준다는 수치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로서 얘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물론 많이 정말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니지만 많이 못 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또 반대로 샘프 선발 투수 카일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좀 기이하죠. 좀 데이터 값 자체가 희한한데 보통 샘프 애들이 이 원정 경기에서 더 잘 던지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투수인 뭐 로건 웹 아니면은 로비레이 이런 애들도 보면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데 이 카이레스는 원정 경기를 정말 잘 던집니다. 이 선수도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홈 경기 방어율이 9점대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POPS가 4할인 선수. 원정 경기 한정에서 뭐 그만큼 안정감 있는 그런 선수고 제가 계속 이제 샘프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불펜 가장 좋은 팀 1위 팀이 샘프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없다. 왜냐면 오늘 카일 헬슨의 가장 큰 이제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이닝 히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얘도 정말 많이 던져봤자만 한 5이닝 이렇게 던져 내려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가려질 수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는 경기고 뭐 샘프가 이제 1 마인을 할지 2.5 마인을 할지를 형들이 골라서 배팅을 해야 될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샘프 승에다가 마인 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에인절스랑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보신 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에인절스나 애슬레틱스나 둘 다 지향하는 이번 시즌 방향 확실히 빠따값입니다. 둘 다 불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냅다 빠따전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겠고요. 요것도 오늘 저는 한 번 더 오바를 볼게요. 다만 에인절스 선발 투수 소리아노가 홈 경기가 낫다라는 것과 애슬레틱스 그 오늘 선발 투수 스펜스가 나름 원정 경기에서 땅볼 유도가 잘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오늘 9.5에다가 오바 그 배당이 1.9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보통 오바 기준점이 1.9 떨어지면 잘 안 줘요. 잘 안 주는 구간이라 뭐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요거 많이들 가실 텐데 조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거 오바 하나만 권장드리고 조심하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경기 갈게요. 자, 애리조나랑 그 다음에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애리조나 경기를 형들한테 프리뷰를 잘 안 가져와 드리는데 정말 싱글벙글 가지고 올 수 있는 구간 바로 브랜든 팟 선수의 선발 등판일이겠죠.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5.5점대고요. 브랜든 팟 이름만 들어도 이제 웃깁니다. 네, 브랜든 팟은 뭐 장타율, 피홈런 리스크 그리고 이제 실투성 투구 비율들 다 높습니다. 저는 얘가 방어율 6점대인데 7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스킨스 봐봐. 이번에 스킨스 또 떴잖아, 그죠? 이거는 저는 브랜든 팟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피칭 내용들과 불안한 장타 값은 분명히 시애틀로 하여금 시애틀도 생각보다 포심 장타율이 높아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나름 대처가 잘 될 시애틀의 타선이다 라고 보겠고, 시애틀 선발투 오늘 브라이언 우 선수인데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3점대입니다.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간이 바로 홈 경기. 홈에서 브라이언 나오면은 웬만하면 좀 시애틀 가져갑니다. 그만큼 홈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진 투수는 맞습니다만 문제가 원정 경기죠. 네, 원정 경기에서 그러니까 브라이언 우라는 선수가 아무래도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조금의 그 이제 재구 불안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투수로 또 이제 잡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시애틀이 불펜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얘들 불펜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20 거의 한 25 아까 봤 5, 6위 요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또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거는 오바 역시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도 팀 타격을 하면서 장타값이 좋은 팀이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장타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브랜든 팟을 믿긴 어려워요. 시애틀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자, 그 다음에 오늘 축구인데 오늘 또 축구 구간 시애틀 선발 에반스로 바뀌었다고? 일단 브라이언 우라하고 잡혀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뭐 사실 제가 뭐 주력으로는 가져가지 않았어가지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에반스라고 브라이언 우라고 잡혀있어가지고 요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총 11경기인데 또 제가 최근에 또 월드컵 예선 또 시작하자마자 또 5일 중에 4일 적중을 또 만들어냈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승은 끊겼지만 이렇게 또 고배당 12배당짜리도 갖고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재밌는 경기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메이저리그에 대해 조금 더 힘을 둔 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 축구 구간은 제가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 쭉 불러드리면서 좀 더 괜찮은 경기들 위주로 한 번 더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형들 이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자, 출발합시다. 자, 핀란드랑 폴란드 경기인데 전 이거는 폴란드가 질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언더가 났으면 언더가 났지, 한 골 넣어가지고 언더가 났으면 언더가 났지, 폴란드가 질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폴란드 승에다가 폴란드 헨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충분히 또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루마니아랑 키프로스 경기입니다. 키프로스가 이제 두 가지 전술을 갖고 있는데 수비를 풀고 완벽하게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한 골 넣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좀 팀이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고 오늘 루마니아의 결장자가 정말 많아요. 막 드라구신도 빠지고 공격 라인들 다 빠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루마니아 일반 승만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어제 페루제도 경기. 제가 어제 페루제도 경기를 페루제도 승에다가 해무를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그 해무도 또 갖고 왔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득점에 의거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루마니아 승에다가 루마니아 해무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보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어떤 식으로 전술을 갖고 나올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루마니아보다도 오히려. 자, 그 다음은 산마리노 대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요거 제가 그때 보스니아랑 산마리노 경기하는 거 보고 산마리노가 탈압박이 너무 좋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좀 4.5 구간이라도 산마리노 프랜승을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좀 급해요. 동기부여가 너무 뚜렷해. 심지어 오늘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득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산마리노가 또 이제 그 수비가 좀 문제긴 하거든요. 좀 뻥뻥 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스니아전 직전 경기는 보스니아가 굵은 선에 축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중거리만 막아냈으면 됐는데 오스트리아는 좀 짧게 쪼개는 공격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거는 그냥 산마리노 프렌보다는 오스트리아 승에다 마헨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3마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만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도 어쨌든 이게 동기부여라는 게 다득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라트비아랑 알바니아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직전 제가 그 축 잡고 돌렸던 그 경기 기억나시죠? 리투아니아 경기. 그때 제가 이제 뭐 생문화 아니면 진짜 1대1 문화 그게 최대한이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경기입니다. 알바니아가 홈이 아니라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 경기 통틀어서 11경기 중에서 가장 무승부 좋아 보이는 경기겠고요. 뭐 이거는 뭐 0대0 아니면 1대1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라트비아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역배를 받았죠. 프랜승 배당도 좋아요. 거의 2배당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무승부 그리고 라트비아 프랜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0대0 아니면 1대1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르비아랑 네덜란드인데 둘 다 어렵습니다. 세르비아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다득점에 의거한 팀은 아니고 조직력과 그리고 어쨌든 수비력을 기반한 강팀들이라서 물론 이제 안도라가 원정 경기, 몰타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골을 못 넣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몇 골 넣을 것인지 네덜란드가 몇 골 넣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경기는 마헨승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KGSW8847님 별풍선 500개 적중 그냥 기원. 언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세르비아도 언더 그리고 네덜란드도 차라리 언더 이렇게 두 언더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마 3점 올 거 얘가 4점 올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언더가 일단 먼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은 세르비아 언더. 자, 그 다음은 남미 구간, 볼리비아랑 칠레 구간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경기 통틀어서 역배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이자 남미 축구에서도 그래도 좀 역배가 잘 나는 구간이죠. 칠레 역배 보겠습니다.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볼리비아의 공격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거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경기라고 보고 있고 우루과이랑 베네수엘라 경기입니다. 우루과이 승리랑 그 다음에 햄무 그리고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위에 키프로스랑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수비를 풀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수비 라인을 내려놓고 경기를 찐득하게 좀 피지컬로 할 것이냐 이 차이일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이 남미 강호팀이다 보니까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하진 않을 베네수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 또 어쨌든 이렇게 라인을 닫고 하는 팀들한테 다득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버거워하는 팀이기 때문에 1대0 아니면 2대0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루과이 승은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문제가 배당이 쓰레기죠. 1.3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 아니면 햄무 쪽으로 한번 고배당 쪽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 경기입니다. 뭐 이거는 아르헨티나 승, 마헨 승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이건 오바도 괜찮아 보이는 게 콜롬비아가 충분히 한 골을 보태둘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쪽으로 오히려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홈과 원정 격차가 많이 나는 팀이 요 두 경기가 아닐까. 어제 약간 체코랑 그 크로아티아의 그 어떤 느낌과 가장 흡사한 경기입니다.
다음은 브라질과 파라과이입니다. 굉장히 세야죠, 여러분들. 최근에 브라질 가신 분들도 크게 되었을 거고 언더 찍고도 그냥 넘기세요, 이 경기는. 다음은 페루와 에콰도르 경기입니다. 가장 어떻게 본다면 남미에서 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요. 에콰도르가 1대0 승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1대1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콰도르가 역배였으면 저는 이제 프랜승을 주력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동배당이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그냥 무승부로 가시거나 아니면 에콰도르 핵무를 가셔서 고배당을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언더 쪽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의 1대0 승리 아니면 1대1 무승부 정도도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에콰도르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홈 원정 때를 많이 타진 않는 팀이기도 하고요. 자, 요까지 오늘 또 축구까지 11경기 깔끔하게 또 프리뷰를 해드렸고, 또 아까 후원해주신 우리 8847형님도 데이터를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까지 하고 유튜브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숲TV 형님들도 전체표 또 띄워드리고, 오늘 또 제가 잡아드릴 어제랑 똑같은 이 무농사 11배당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들 추천수 많이 눌러주시고 잠깐만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후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야간 중승부인 만큼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